You're the wind in my sails. You're the pull of the sea. You're the wish in the well. You're my faithful belief. If the whole wide world was offered to me, still you'd be all I need. When I can't find no words to speak, just know you're all I need. 저기 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와 단절된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심리케어 서비스 시밀리어 대표 조광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팀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딥러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시밀리어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요즘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19는 알려진 것처럼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저희 취재진을 만난 혼자 사는 어르신 한 분은 걸려오는 전화로 살아있는 걸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누군가와 말을 나눈 건 생활지원사나 자식들과 전화할 때가 유일합니다. 말할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지.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또 나 혼자서. 집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 코로나 생기고 보통은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복지사만 이제 전화 날마다 해주고, 그래도 저렇게 전화를 해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 물론 모두가 힘들겠지만 노인분들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현저히 줄어 우울감에 젖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형화된 서비스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원하는 상대와 대화를 하게 해주고, 대화를 통해 심리 상태를 건강 체크를 해서 레포트도 제공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 인력과 연계도 해드립니다. 딥러닝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존에도 우리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형태여서 친근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의 인물 또는 실존하는 유명인 이미지를 대화 상대로 구현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이렇게 아바타 꾸미듯이 자신의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 딥러닝으로 만든 아바타랑은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혹시 뭐 본인이 원하는 음성도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음성도 원하는 걸로 고를 수 있어요. 대화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 흐린데 파전은 어떠세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등의 형식의 간단한 질문들을 해줍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CEO 시밀리어 팀. 오늘 점심은 누구랑 함께 했나요? 그러면 제 집에는 이렇게 사진이와는 다르게 자신이 직접 사용자에게 질문을 해준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그 대화 기능 외에 다른 컨텐츠는 없나요? 대화 외에도 키우기 컨텐츠 같은 디지털 심리치료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단순한 게임을 선호하는 시니어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자체 컨텐츠를 기반으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심리 건강 상태 레포트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AI가 대화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기록된 질문과 답변을 보여주고 정도에 따라 병원의 내원을 권고해줍니다. 우울증 정도를 판단해서 그 내원 권고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준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논문과 지자체 보건소를 참조한 결과 자가 우울증 진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KGDS라는 모델을 사용했는데 15개의 질문을 통해서 6개 이상이면 병원을 내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내원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한 우울감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그 자신이 한 대화를 직접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상태를 가늠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척도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그 외부 전문 인력 연계라는 거는 사용자와 그 환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 시범사업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정된 의사와 사용자들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내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레포트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 확보와 자연어 처리 기술 구현 난이도도 있기에 사업 초기 모델에서부터 완성도 높게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사업, 의료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있어 위법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원들이 의료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제3자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 그런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직접 인공지능 분야의 교수님들을 만나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해외 저널에 등재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기술 연구 방향에 대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문자문위원회 소속 의사 선생님과 미팅을 통해 의학적 소견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증상이 의심됨을 알리고 내용 공고를 하여 환자들을 돕는 방식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 중증도에 대한 자문을 얻는 등 의료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니 대단하시네요. 혹시 어떤 분들이랑 이런 일을 진행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전부 다른 전공인데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다니 정말 멋있네요.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과 일한 거 빼고 다른 좋은 점은 없었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나 상대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덜 받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노인분들을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했음을 느껴 정말 뿌듯했습니다.